하고 이거 초반에 밀리면 안 돼. 왜냐면 함수 극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개념이 쭉 끝까지 연결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극한 구할 때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구하는 거라든지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극한, 그냥 합성함수 극한 이런 거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61번. 그리고 내가 좀 자료집 혹시 만약에 풀고 있다. 풀으면 좋은데 일단 풀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단계적으로 할 문제집의 내용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 거 하세요. 그러니까 쌤하고인데 단원별 같이 하지 말라고. 그 단원별 문제집의 40% 이상이 과거 2018년 이전까지 거의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 낸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바로 그냥 들이댈 수가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개념과 유형이 먼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럴 때 푸세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내가 보지 않았던 패턴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음 주 중에 내가 그거 싹 이제 해서 얘기해 줄 텐데 범위가 아닌 문제들이 있어요. 범위가 아닌 문제는 이제 물어보면 내가 이건 안 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이거. 이전 교과과정 거라서 문제가 섞여 있어요. 지금 범위가 아닌 거랑. 그렇게 되거든. 6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요거 있지? 안에 지금 요거 있단 말이야. 지금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이때 얘가 얼마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죠? 얼마에 가까워지는지. 그지? 이걸 아는 방법은요. 이걸 아는 방법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수상하 1학년 거 했고 그 다음에 수원까지 했죠? 이때 이제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했다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분수식이 나온다. 분수식이 나올 때는요. 분자의 차수를 분모의 차수보다 낮추는 연습을 하세요.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분자의 차수를 분모의 차수보다 낮춘다. 사실 이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렇게 낮추는 거 배웠죠? 뭐 할 때 배웠어요? 유리식과 유리함수 할 때 배웠지? 유리함수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근선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렸죠? 자, 그럼 볼게요. t가 양의 무한대로 가요.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0에 가까워지지? 맞지? 0에 가까워질 때 그럼 얘의 값은 전체 1에 가까워지죠? 근데 이 값의 변화를 보면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져? 아니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져요? 1보다 작은 쪽이죠? 따라서 얘는 1의 좌극한이에요. 그거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좌극한, 우극한 파악할 때는 실제 이 정의역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특정 값보다 크게 가까워지는지 작게 가까워지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유형호는 첫 시간에 내가 중요하다고 같이 연습시켰죠. 이거는 까먹을 수 있으니까 까먹을 때마다 풀이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잘 익혀놓으세요. 그때그때. 내가 62번 풀 때는 이제 보통 처음에 얘기했던 방식이 fx-gx를 t를 이렇게 hx라는 함수로 치환해서 수렴하는 극한에 대한 어떤 성질을 이용하고 풀이하는 방법을 같이 했을 거야. 그걸 좀 익혀놓으세요. 요게. 그리고 이게 해설이랑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건 내가 이따가 얘기해 줄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서 유형 7, 8, 9, 10, 11까지였죠. 극한값 계산하는 거. 가우스 함수 87번이랑 91번을 제외하고는 자, 실문해 보세요. 83번. 내가 너 궁금한 게 있어. 너 모르는 거 있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이게 덥냐? 5분에 10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빠꾸 시킬 거야. 근데 이게 제가 한 3번 정도 다시 아니야, 3분 아니라 분명히 중요해. 수학 문제를 5분에서 10분 풀고 모르겠어 바로 드랍하는 거는 그럼 그거는 실력 안 늘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다는 시간이 중요하지. 그 3-4번을 도전했다는 게 3-4번을 빠르게 도전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이잖아. 문제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질문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스스로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분하게 잘 생각을 해봤는데 그랬을 때 안 됐다. 이럴 때 같이 보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 의도야.
왜냐하면은 전에도 겪겠지만 내가 직접 답을 내주지 않고 풀이하는 방향을 유도해서 스스로 알고 있을 때 스스로 답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 많았지. 바로 그거야. 그럼 그거는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들어서 혼자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 본인이 스스로 다 완성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답을 알아내려고 빨리빨리 고민하고 안 되면 바로 질문하고 이러면 실력 안 늘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제 네가 물어본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도 지금 얘기했던 이 안에 있는 x값 변화 보라고 했지. 변화. 어제 그 문제에서 이 변화 값이 얼마에 가까워지는 건 알겠는데 이 얼마보다 큰지 작은지 이거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이거 왜 자극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1년 반 동안 봤기 때문에 네 머리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습관적으로 너무 답을 빨리 쳐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빠꾸시키는 거야. 그게 몇 번이었어? 17번이었나? 설명이 길게 걸리거나 좀 같이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번 생각하면 답 나오는 거는 그 길 네가 스스로 나한테 보면 안 되지. 이거는 그런 건 본인이 더 생각해봐야죠. 지금 여기서 리미트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지금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1에 마이너스 가까워지면 이 값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일 거 아니야. 얘네들 여기 제곱들에서 넣어봐. 그럼 뭐겠어요?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의 자극한이지.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더 대부분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본인이 시작해서 본인이 끝을 내고 확실하게 본인이 해야 본인 거지. 그걸 내가 여기에 숟가락 얹을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시작을 했으면 기본적인 유형들은 본인 스스로 끝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 너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다. 나는 무조건 상태를 봐가지고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지가 할 수 있는 건데 오랫동안 고민 안 해보고 한 거다. 그럼 나는 빠꾸 시켜버려. 자, 그거 이제 83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x가 음의 무한 들어갈 때 음의 무한 들어갑니다. 이때 x분의 fx라는 값이 알파로 수렴한대. 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뭐야? 이제 이걸 구한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음의 무한 나갈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음의 무한 들어갈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극한 변수를 뭘로 바꾸라고요? 양의 무한대로 가도록 치환을 해서 우리가 하라고 했지. 맞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식 둘 다 어떻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서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도록 바꿔친다 하라고 했죠.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돼? 얘지? 자, 그러면 요거를 살짝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이 값이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 t, 이것도 마이너스 t, 여기는 그냥 t제곱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t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t도 이렇게 바뀌겠지? 됐어요? 했잖아. 배운 게 이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구하면 돼. 뭐 어떻게 구하겠어 이제? 어? 공부할 때 있잖아. 알지? 방금 얘기 똑같은 거야. 소화시켜. 소화시키려면 시간 오래 걸려야 되지. 오랫동안 개념을 봐야 되지. 차분하게.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유리화를 왜 해? 왜 해? 밑에가 무리식이면 다 유리화해? 유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고 배웠잖아. 그 가는 기준이 뭐였어?
전 시간에 내가 극한식의 유형들을 쭉쭉쭉 써놨지. 쓰고 분수식, 무리식, 분수식, 무리식 썼지. 그래가지고 각각의 극한식 유형마다 푸는 방법이 딱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했죠. 처음에 배웠던 게 뭐야? 응? 은꼴이지. 은꼴의 개념은 뭐야? 분수식으로 나와있든 무리식으로 나와있든 뭘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 틀이 안 잡히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틀을 잡아놓고 풀어야지. 그래야 딱딱 이 틀의 개념대로 적용을 하지.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볼까 이거잖아. 그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틀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변형된 걸 만났을 때 이 방식으로 해볼까 저 방식으로 해볼까 하지. 틀이 안 잡히고 나서 이것저것 해보는 건 아니지. 은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은꼴. 왜 이게 은꼴이야? 왜 0분의 0 은꼴이야? 이거는 주로 다 어떤 경우냐면 x가 특정 값에 갈 때야. 이 특정 값에 갈 때 대입하면 0, 0이거든? 그러면 이 1차식 x-a가 다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꼴로 나오면 나머지 극한이 나온다는 개념이야. 분수식이든 무리식이든. 이 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분수식은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고 무리식이 나왔으면 이 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목적이 있는 유리화야. 해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배웠던 극한식 형태가 어떤 거예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꼴이었지. 바로 이 꼴이야. 이게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얘도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분수식, 무리식.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문제 해결 방향은 뭐다? 뭐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면 답이 금방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배웠던 개념이 뭐예요? 어떤 꼴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보통 잘 나온 게 무리식이었죠? 무리식은 어떻게 한다? 무리식은 근호가 있는 쪽,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는 꼴을 유리화한다. 유리화한다. 유리화를 하는 목적이 뭘까? 삐로? 왜 그럴까요? 무리식 이게 왜 그러냐면은 루트 빼기 이런 꼴이 나와 있는데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이 극한식이 어떻게 해?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앞에 것도 하나씩 커지고 뒤에 것도 하나씩 커지는데 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이게 그것 때문에 이 극한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뭐든지 쉽게 사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야. 목적이에요. 다시 돌아와. 다시 정리해서 저 시간 쭉 한 거 첫 시간부터 한 거야. 자, 예, 어떤 거야 지금? 어떤 거랑 가장 유사해 보여? 음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제일 유사하지?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라고 했지. 그지? 근데 모르잖아. 최고차가 F인지 T인지 모르지. 근데 이 문제는 거기에 또 하나 뭐가 더 있냐면 요거에 지금 이 시계꼴의 극한이 마이너스 알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함수의 극한이 마이너스 알파를 수렴한다고 알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에서 T분의 F-T꼴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극한이 알파를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여기가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이용해서 알파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그 다음에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로 이용해서 형태 만들어주는 게 합쳐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틀을 잘 잡으세요. 개념. 얘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유형이잖아요. 풀이 방식이 어떤 건지 개념을 정확히 탑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는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요? T로 나눠야지. 왜냐면 이 극한꼴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T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변형해보자. T로 나누면 분자는 3 곱하기 T분의 F-T. 자, 오늘 분모 들어갈게요. 여기는 T 제곱분의 FT.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t분의 ft입니다. 마이너스 t겠다. 마이너스요. 됐어요. 자, 볼게. 이거 수렴합니까? 수렴할까요? 요거 지금 문제 보면 t가 양의 무한대라고 할 때 t분의 f-t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알파를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라고 할 때 t 제곱분의 ft라는 함수야. 자, 이거는 수렴할까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보세요. 이 함수지 지금. 그죠? 자, 볼게. 이거 수렴해? 마이너스 알파 수렴한다고 했지? 이거 수렴하세요? t가 양의 무한다고 할 때 이거 수렴해요? 하지. 0으로 가잖아. 어? 0으로 가죠. 분모 하나씩 커지잖아 지금. 자, 이 함수도 수렴해. 이 함수도 수렴해. 그러니까 뭐야?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 리미트 씌워지지. 이 논리 잘 잡아.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첫 시간 때부터 계속 강조하지.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특히 이과분들, 여러분들 보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미적 지금 하려고 하고 있냐? 그러면 수열극한부터 시작해서 급수 수렴 발산 판정할 때 나오는 개념이 맨날 이거야. 그거에서 해주는 거야. 자, 어때요? 이거 수렴하지? 얘네 수렴하지? 따라서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에서 리미트에 각각 씌워지지? 동의하세요? 그럼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얼마야? 0이지? 이 극한은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자, 딱 얘는 0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죠? 자, 여기 1이지? 그 다음 이거 뭐야?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얘도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입니다. 그래서 이게 4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알겠죠? 그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하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더 없으면 자 87번하고 91번은 그냥 할게요. 가우스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나온 김에 할게요. 왜냐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럽니다. 자, 보세요. 일단 뭐 가우스는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진 않아도 그래도 몇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이게 뭔 뜻인지. 자, 가우스란 건 뭐냐면 예, 최대 정수 함수예요. 최대 정수 함수.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부터 보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일단 가우스라는 거는 가우스 x는 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가우스 2.3이다. 그러면 2.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그 얼마일까요? 이겠지. 수직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7에 가우스를 씌우면 이건 얼마일까? 이거는 마이너스 2겠죠. 맞아요? 동의하세요? 이게 가우스의 정의예요. 그치?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우스는 뭐냐면 이 값 있지? 이 값의 정수 부분을 얘기해요. 정수 부분. 예를 들어 2.3은 2 플러스 0.3 정수 부분이 2고요. 소수 부분이 얘거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은 정수 부분이 얘고 소수 부분이 0.3입니다. 예,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보통 소수 부분 얘기할 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이게 가우스 뜻이에요. 가우스 뜻 자체는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이거 갖고 풀면 돼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의 극한 풀이 방법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샌드위치 정리를 푸는 방식이 있고 그냥 요 가우스 기호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는데 샌드위치 쓰는 건 좀 복잡하거든. 잘 안 익혀져. 그래서 얘는 요 가우스 기호를 없애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간단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가우스 x라는 놈은 원래 값 x에서 소수 부분을 뺀 거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수 부분을 h로 놓을게요. 여기서 단 h는 소수니까 이렇게 놓을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넣으면 돼요. 넣으면 해결 끝나요 이제. 자, 얘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극한식은 어떤 꼴이야? 꼴 하면 저기 3개만 해, 3개. 무슨 꼴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근호가 있는 식을 유리화를 하고 있지. 유리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하십니까?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래서 유리화를 해 놓으면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식이 나오거든. 그런 뭔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리식인 경우는 유리화를 시키고 나면 다 얘는 이 꼴이 돼요. 얘가. 자, 그래서 얘를 유리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됩니까? 얘입니다. 됐지? 꼴 보세요. 무슨 꼴이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맞지? 그럼 어떻게 해결 한다?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지. 분모 최고차는 x죠. 그러면 나누면 1, 1, 1이니까 얘는 2분의 1로 그냥 수렴합니다. 여기서 h는 아무 상관없는 거 이해되시죠? 그치? h라는 애는 지금 x가 한없이 커지는데 얘는 그냥 고작 이 범위에 있는 소수야. 얘는 말 그대로 바다에 그냥 잉크 하나 지금 던진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x로 다 나눠버려도 얘는 0으로 가죠. 자,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거? 얘 어떻게? 3분의 x에서 뭐? 소수는 뺀 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계산하면 그냥 답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자, 통분하겠죠. 통분해서 정리하면 3x분의 3 곱하기 x 마이너스 3h입니다. 어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지? 그럼 뭐야? 답이 1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기호 들어가면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옆에다가 적어놓고 항상 극한식이 있으면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깔끔해요. 뭐 샌드위치 있고 한데 샌드위치 복잡해 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자, 없습니까? 없으면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갑시다 이제. 자 오늘 진도 이제 극한값 미정계수 결정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이제. 자, 어디를 해야 되냐 이제 미정계수 결정 파트죠. 자, 새로운 개념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겁니다. 한 거. 아무튼 극한식 유형 잘 익혀놓으세요. 개념. 그래서 각각의 개념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확실하게 잘 익히시고, 네, 주소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바이블 책 30페이지 보세요. 자, 이 극한값 미정계수 결정은 바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쓰이는 논리는 일종의 기류법이에요. 자, 문제 볼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x가 특정 값에 가까워져요. 1로 가. 그리고 분수식 극한이지. 얘가 지금 2로 뭐라고요? 수렴을 합니다. 수렴합니다. 수렴. 자, 한번 보자. 우리가 항상 배운 게 있지. x가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무조건 그 값을 넣으세요.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극한은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만약에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닌 상수야. 이거 수렴이에요? 이거 발산이죠? 발산이야. 자, 그리고 만약에 뭐 분모가 0이 아니야. 그리고 분자도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이걸로 수렴인 거야. 만약에 분자가 0이면은 얘는 0으로 수렴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제. 자, 지금 보면 방금 나왔지. 분모가 0으로 가지. 만약에 분자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어떻게 해? 이건 발산해버리죠. 따라서 모순이기 때문에 결국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즉 얘는 은꼴의 극한식이야. 은꼴.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a 플러스 b가 0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문자를 하나 소거시키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결국 당연히 x-인수로 갔겠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 a는 2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정계수 결정 개념은 뭐냐면 어떤 극한이 수렴을 할 때 이 주어진 극한식에 미정계수를 주고 얘를 구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지 뭐.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들 있죠? 천천히 읽고 내용들 읽고 한번 풀어보세요. 쉬운 내용일수록 개념 이해는 자세하게 하세요. 31페이지까지 해보세요. 한번. 아우 씨. 죽겠네.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아마. 31페이지까지 뭐다한 거 아니야 이거? 넘어가자. 자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보여. 이제 이전계 이제 본격적인 대표형이야. 지금 미정계수 결정 구할 때 풀이하는 방향이 보통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잘 같이 다 숙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엔 숙지가 안 될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숙지가 됩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해 볼게요. 알겠죠? 아 뭐야? 이것도 쉬운 거네. 볼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해보자. 이번에 x가 양인무한대로 가. 이거 수정문해. 자 분모. x가 하나씩 커지면 분모 어떻게 돼요? 얘도 하나씩 커지지. 분자. 이것도 뭐 하나씩 커지든 작아지든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 얘는 어떤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그지? 2로 수렴했어. 그럼 a 얼마야? 0이지. 차수와 같아야지. 분모가 1차면 분자도 1차죠. 왜 그랬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거든. 최고차를 나누면은 얘는 상수, 얘는 0으로 가. 근데 얘가 x가 남거든? x가 양의 무한대니까 발산해버려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 비교죠. 차수 비교. 그래서 차수가 같으면은 최고차는 개수비가 답이고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낮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냐? 빵. 그 다음에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높으면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게 되잖아. 다시 해줘? 다시 해? 아유. 예. 지금 이 극한식 꼴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냐? 분모는 양의 무한대, 분자는 음의 무한대 맞지? 되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 얘는 1이고 여기는 x제곱분의 3, 여긴 마이너스 2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수렴해요? 수렴이지. 이거 수렴해? 맞지? 0으로 가지. 수렴 0, 0이지. 그러니까 남는 게 2죠.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최고차함 개수비였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분자가 2차인데 분자가 이게 상수야. 아, 분자가 1차야. 차수가 낮아. 그럼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분모 최고차로 나누죠. 그럼 1, 얘는 0으로 가지. 이것도 x분의 2니까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0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차수가 더 높으면 분자가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어떻게 나와? 이거 어떻게 나와? 뭐야? 왜 날 봐? 모르겠어? 그러니까 발산은 어떻게 발산하는지 얘기해줘야 돼.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진동 안 들어오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건 양의 무한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뭡니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지? 그러니까 A가 얼마야? 0이 돼야 돼요. 즉 차수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B가 나오겠죠? 얼마로요? 4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세요. 거기 3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게 지금 있지? 요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그젠플 봐봐. 자, 그 32페이지 중간 이그젠플 같이 보세요. 자, 이거는 원래 셀에서 유형 5에 나왔던 문제야. 잘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x가 똑같이 1로 갈 때 fx 빼기 gx라는 함수가 2로 수렴을 해요. 이거 잘 보세요. 이때 문제에서 리미트 이거죠. 이거 구하는 거야. 자, 이거 유형 5에 있는 문제예요. 뭐냐?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기 이 두 번째 극한식에서요. 리미트 각각 씌우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되지. 왜? 왜 안 돼? 왜 안 되죠? 아, 일단 그게 그러면 F는 이거 발산이야. 못 쓰면 발산이지. F가 일단 발산을 하니까 안 돼. 그리고 G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리미트를 각각 씌우면 안 되죠. 수렴하는 극한 성질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거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hx로 놓고 하라고 했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나의 함수가 양의 무한대 hx라는 다른 함수가 0이 하는 값으로 수렴하지. 그래서 어떻게 식을 만들려고 했어요? 양의 무한대로 가는 식 분의 수렴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0으로 가는 이 식으로 하나 만들려고 했었지? 이거 연습을 해두는 게 좋다는 얘기였어, 내가 말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있는 식은 f분의 h라는 식이니까 이제 이 gx 있지? 얘는 어떻게 표현돼? fx 빼기 hx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f분의 h니까 이 극한은 0으로 가지. 그래서 얘는 극한 1이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 처음에. 그치?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건 치환꼴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는 다른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야. 다르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같은데 중간 과정이 약간 달라. 무슨 말이냐면 32페이지는 여기 요식 있지, 요식. 요식에서 얘를 이렇게 한 거야. 자, 얘를 양의 무한대로 가는 fx로 묶었어요, 이 식을.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맞냐? 잘 보세요.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만약에 요식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거는 2로 수렴할 거 안 할까? 절대 불가능이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수렴을 해. 수렴을 하는데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해. 그럼 이거 2로 수렴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얘는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따라서 결국 얘 극한이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내가 처음에 얘기해 준 게 이 치환을 얘기해 준 거야.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치환꼴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두 개를 다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비슷하게 푸는 유형들이 여러 개 있을 때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시키면 편하죠 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따가 공부할 때 또 이거 보게 될 거야. 내가 왜 치환으로 맞추는지. 자, 33페이지 보이죠? 이그젠플 풀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간단하죠 어차피 이거는. 그치? 항상 쉽게 풀더라도 이게 어떤 극한식 꼴인지를 잘 보고 나서 푸세요. 그냥 막 풀지 말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하지 마. 공부들을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하니까 아유 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